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금리 시대에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간단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고금리 시대가 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금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최근 한 20년 이내로는 유례없이 높은 고금리 시대에서 살고 있고, 금리가 이제 2021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한참 진행 중이었네요. 아무튼 그래도 조금은 끝나가던 무렵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계속 오르더니 그때 당시 1%도 안 됐던 금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가 넘죠. 네, 3.5%가량 되는데, 아무튼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 살고 있고, 예전에는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자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투자 대신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 적금을 할 정도로, 적금을 낼 정도로 금리가 높고요. 또 이제 반대로 대출 같은 경우에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아져서 대출을 사람들이 안 받으면서 이렇게 소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경직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고금리 시대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금리 시대에 첫 번째로 참고를 해보실 점은 뭐냐면, 대출을 빨리 상환하자. 네, 대출을 빨리 상환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연동금리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코로나 한참 진행 중이던 2020년, 21년 이때쯤에는 엄청나게 대출이자가 작았죠. 그래서 B2까지 성행하고, 빚져가지고 투자한다 이런 B2까지도 성행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대출을 아직까지도 상환을 안 하신 분들이 이자가 많이 오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금리 시대에는 대출 이자가 높다 보니까 빨리빨리 대출을 상환을 하자. 그래서 이자를 최대한 적게 내자, 그런 뜻이고요. 대출 상환 방식으로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차이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원금을 가장 빠르게 상환을 하면서 전체적인 원금과 이자의 합을 줄여주는, 이자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대출을 갚으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중도 상환을 해서 빨리빨리, 아무튼 간에 대출은 빨리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자를 빨리빨리 다 없애주시고 빨리빨리 이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 신용 점수 상승, 자산 증가나 부채 상승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은행에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만약에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된다 하면은 채무자가 은행에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고금리 시대에 대출에 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금리 시대는 계속해서 이제 이자가 오를 수 있잖아요. 금리가 오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2023년 초반인데 1월, 2월 이때쯤인데 지금 말로는 올해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가 한두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계속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았는데 좀 이따가 또 올라가가지고 내 대출받은 이자가 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변동금리보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예적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는 예적금인데요.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금리 시대에는 만기가 최대한 짧은 것이 좋습니다. 네, 만기가 최대한 짧아가지고 3에서 6개월 또는 1년 사이로 단기 예적금 상품을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아까 대출 이제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좋다랑 약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자가 이제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어요. 금리가 이제 고금리 시대에는. 그런 경우에 만기가 이제 긴 예적금을 가입을 해버리면은
금리가 올랐을 때 이제 이 상품을 가입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뭐 그 전에 가입했던 이자가 낮은 예적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변동하는 금리에 어떤 올라가는 금리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단기 상품들을 가입한 다음에 빨리 만기 채우고 다른 상품 이제 더 이자가 올라갔을 때 또 다른 상품으로 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적금 풍차 돌리기라는 아주 전문 용어까지 쓰면서 설명을 할 때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방법이 좋다. 고금리 시대에는 단기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시고 빨리 만기 채우신 다음에 이자 더 높은 상품으로 빨리빨리 갈아타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투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대출과 예적금, 은행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은 투자인데요. 투자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냐? 안정성이 있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대충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부동산 이런 것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이제 엄청 폭락합니다. 주식시장이. 네, 그래서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예 투자 자금 다 빼고 은행에만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막 테마주 같은 거 이렇게 딱 올인하지 마시고 그런 거 올인하지 마시고 특정주 올인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분산 투자.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네,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왜냐면 한 바구니에 딱 넣었다가 계란이 한번 엎질러지면 다 깨지잖아요. 근데 여러 바구니에 넣으면 바구니가 한두 개 깨져도 또 남는 계란들이 많겠죠.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분산 투자를 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큰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막 너무 수익률 막 욕심부리고 막 이렇게 폭등하는 주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 투자해서 마이너스 나지 말자. 고금리 시대엔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손실을 최소화하자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ETF 펀드라고 해서 ETF 펀드가 이제 상장 펀드거든요. 상장 펀드. 근데 보통 펀드 같은 경우에 일정 금액 이상을 넣어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한데 ETF 펀드는 이제 상장 펀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액의 자본으로도 10만 원, 20만 원 정도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네. 물론 10만 원, 20만 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ETF 펀드가 일반 펀드보다 좀 저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안정성 있는 분산 투자를 하셔라. 네, 그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금리 시대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고금리 시대에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아무튼 빡빡하실 수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잘 이런 거 참고해 보셔가지고 자산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경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